안녕하십니까. 건축 일반, 건축 계획에서 건축 환경, 어제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엔 기후의 형태 1조까지 배웠었죠. 오늘은 1.0에 대해서, 1.0은 그림자를 이야기합니다. 1.0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게 바로 기후의 형태였죠. 기후의 형태 크게 네 가지로 나눴습니다. 한랭기후, 온대기후, 고온건조, 고온다습. 한랭기후는 한대기후와 냉대기후를 합한 것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외피 면적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했었고, 특성으로 보면 강한 바람과 냉기, 눈더미에 의한 적설 하중 등의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난기후, 온대기후라고 하는데, 이 온대기후는 우리나라가 바로 온대기후의 특성에 적합한 기후가 된다고 했죠. 여름엔 덥고 겨울엔 춥고 비, 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여름에는 햇빛을 막아줄 수 있는 차양이 필요하고, 그리고 개폐 가능한 창으로서 여름에는 환기를 시키고 겨울엔 일사를 받고, 단열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온 건조 기후는 사막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일사, 그러니까 뜨거운 볕, 모래, 먼지, 바람 등 건조한 날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에도 일교차가 20도 내외가 되는 큰 기온차를 보입니다. 밤과 낮이 기온차가 많이 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열 용량이 큰 벽, 작은 창 이런 것들로 야간에 기후를 조절했었고, 건물들을 밀집 배치해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또 크고 평평한 지붕이 있어서 지붕은 그 연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었죠. 만약에 비가 많이 온다면은 물매가 아주 가파른 지붕이 있어야 되겠지만, 평평한 지붕은 비가 많이 와도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지붕 형태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고온 다습기후. 많은 비와 높은 열, 습도가 특징인 이 고온 다습기후는 고상식 주거, 우리나라 치면 원두막 같은 그런 주거 형태와, 또 강수량이 많아가지고 지붕은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고 했습니다. 물 고임을 방지할 수 있는, 또한 많은 계급으로 통풍 효과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도 문제를 풀어봤지만, 요 여러가지 기후에 대한 문제를 한 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현대건축의 필로티의 개념적 근원이 되는 고상식 주거를 볼 수 있는 기후권은, 방금도 얘기했죠. 고상식 주거, 우리나라로 치면 원두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면과 집이 띄어져 있는. 답은 뭐죠? 네, 그렇습니다. 고온 다습기후죠. 그리고 저번 시간엔 또 1조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1조는 일사랑 구별이 되는 거였는데 서로 다른 거였습니다. 1조는 영어로는 선샤인, 일사는 솔라. 1조는 날일 비출 조, 그러니까 햇빛이 비추는 것을 얘기하고, 일사는 날일 솔사, 햇빛이 쏘는 걸 얘기합니다. 쏜다는 얘기는 따뜻함, 뜨거운 기운이 있다는 얘기죠. 적외선 쪽, 그러니까 적외선은 빨주노초 파란보, 이 가시광선에 빨간색 박혀 있는 것을 적외선이라고 하죠. 한약방에서, 한의원에서 우리가 그 적외선 치료를 받을 때 따뜻한 기운을 느끼지. 그런 그 빨간색 박혀 있는 적외선은 바로 그 햇빛이 아니라 햇볕을 느끼는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하지만 1조는 그런 따뜻한 느낌이 아닌 빛에 대한 것만 강조한 겁니다. 햇빛이 비추다, 눈부시다, 밝다, 즉 채광에 대한 얘기죠. 태양의 직사광선을 받는 것. 그래서 얘는 적외선 쪽이 아니라 가시광선과 자외선 쪽을 얘기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1조 시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1조 시수는
일조를 시간수로 표시한 것, 즉 햇빛을 시간수로 표시한 것, 하루 몇 시간 동안 햇빛을 받았는가. 자, 중요한 것은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실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을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간시수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수. 6시에 해가 떠서 저녁 6시에 해가 졌다. 그럼 주간시수는 12시간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주간시수와 일조시수를 이용해서 일조율을 계산했었는데, 일조율은 주간시수 분의 일조시수, 즉 해가 뜬 시간부터 해가 진 시간까지 분의 실제로 빛이 비춘 시간 곱하기 100 해서 퍼센트로 나타냈습니다. 이건 낮 동안 얼마나 해가 실제로 비추었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자,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우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일조와 운량. 일조, 햇빛이 비추는 것은 구름의 양이 얼만큼인가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일조율을 한다고 하겠죠. 그래서 구름의 양, 운량이라고 하는데, 이 운량은 구름이 하늘에 전혀 없을 때의 운량을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0부터 10까지 11단계로 계급을 표시하게 되고, 10 같은 경우에는 운량이 가장 많을 때를 얘기하겠죠. 자, 구름이 하늘에 전혀 없을 때 운량을 0, 구름이 하늘을 완전히 덮고 있을 때를 운량을 10이라고 하면, 이제 구름의 양의, 그 구름량의 정도에 따라서 약 운량이 2 이하다 그러면 쾌청한 날씨. 3부터 7 일 때는 뭐 맑음 또는 뭐 구름 다소. 그다음 8 이상일 때는 흐림이라고 해가지고 담천이라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인 그림은 보통 일기예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양이겠죠. 여기 바로 이런 그 음표처럼 생긴 부분에서 동그란 부분, 여기가 바로 울량을 표시를 하고, 그 울량은 이렇게 뭐 맑음 혹은 선 하나 1, 2에서 3은 요 정도, 4분의 1 정도. 그 다음은 완전 흐리다, 꺼멓게. 그리고 9 이상이다, 이게 담천이겠죠. 보통 8 이상을 갖다가 담천이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서 풍향과 풍속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운량, 구름의 양을 표시한다. 2 이하 정도가 쾌청하다, 8 이상은 흐린 날씨 혹은 담천이라고 한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문제를 딱 2개만 풀어보고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조 조절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는 쉽죠? 답이 나왔습니까? 자, 답은 몇 번이죠? 자, 한 개씩 보겠습니다. 1번, 남측 차양엔 수평 차양을 설치한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남측은 자, 이쪽이 남측이라고 하고, 이쪽이 서쪽, 이쪽이 서쪽 이거지. 서쪽, 웨스트, 동쪽, 다음 북쪽이라고 했을 때, 자, 집이 있으면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으로 집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오게 되겠죠. 겨울에는 이게 낮고 여름일수록 높아집니다. 남쪽은 이렇게 태양의 고도가 변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수평으로 차양을 설치합니다. 반면 동쪽이나 서쪽은 태양이 고도가 아니라 이렇게 방위 각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겠지. 수직 차양을 설치합니다. 즉 1번과 2, 3번은 맞다는 얘기죠. 동서는 수직, 남측은 수평.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주광에 의한, 주광은 낮에 있는 빛, 햇빛을 얘기합니다. 주광에 의한 조명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돌출된 차양의 밑면은 어두운 색으로 한다. 자, 창이 있으면, 여기 차양이 있으면 이 차양의 밑면이 어두운 색이면 여기 반사가 돼가지고 빛이 들어올 텐데 밝은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죠. 여기는 어두운 색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밝은 빛을 해야 주광에 반사가 되기 때문에 더 밝은 빛이 들어오겠지. 자, 4번이 틀린 얘기죠. 5번 마저 볼까? 5번 여름엔 햇빛을 차단하고 겨울엔 가능한 한 많은 빛을 받아들이도록 계획한다. 당연한 얘기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기후 요소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자, 1번 가조시수란, 자 이건 주간시수라고도 한다고 했지.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수, 만약에 해가 6시에 떠서 저녁 6시에 졌다 그러면 주간시수, 가조시수는 12시간이 된다. 맞는 얘기죠. 울량이 0부터 2일 때 담천이라 해서 일조에 닿다. 0부터 2일 때는 담천이 아니라 쾌청이지, 쾌청. 담천은 8 이상을 얘기하죠. 답은 2번이겠네. 3번 가조시수에 대한 일조시수의 백분율을 일조율이라고 한다. 맞죠. 4번 일조 조절 방법으로는 차양, 발코니, 루버, 식수 등이 있다. 식수는 나무를 심는 거지. 맞습니다. 일조 시수는 태양이 구름 또는 안개에 차단되지 않고 지표를 쬐는 시간이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1영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1영 그림자를 얘기한다고 했죠. 자, 건축물 등에 햇빛이 비칠 때 생기는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자, 지금 길이 있는데 이 길에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고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1영 그림자, 햇빛의 그림자가 되겠는데, 자,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왜일까? 건축 환경에서 이걸 공부하는 이유는 이 1영 때문에 요 집들이 만약에 이 골목의 사이가 좁거나 이 건물이 높거나 하면은 계속 빛이 안 들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빛이 안 드는 것, 하루 중에 빛이 전혀 안 드는 것, 하루 중에 일조가 없다, 이것을 종일 음영이라고 합니다. 종일 음영.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그림자가, 해가 이렇게 돌면서 그림자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이렇게 생겼다가 들게 되는데, 지금 바로 이 부분, 요 부분은 지금 종일 음영이죠. 하루 종일 해가 안 드는 부분. 그런데 1년 내내 안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1년 내내 안 드는 부분, 그 부분을 바로 영구 음영이라고 합니다. 연중에 일조가 전혀 없다. 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만약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빛을 못 보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일조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건축법규에서. 건축법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에서, 일조권은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건축법상에서는 동지 기준에, 해가 가장 짧을 때 기준 연속 2시간 확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대상 지역은
주거지역, 뭐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하지만 이건 법적인 얘기고, 건축을 계획할 때 건축 환경에서는 동지 기준 4시간 확보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만큼 법을 바꾸면 건축적인 제한이 되기 때문에 아직 그런 법이 이렇게 4시간까지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조권을 우리가 향유하기 위해서는 바로 건물의 인동 간격을 조절해야 되겠죠. 인동 간격이란 건물과 건물 사이의 수평 간격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인동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햇빛을 향유할 수 있는 1조권을 확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인동 간격을 정하는 목적은 1조와 채광을 확보하고, 재난이 났을 때 특히 화재 같은 경우에는 안전성도 확보를 하고, 내 사생활과 건강적인 생활을 즐기기 위한 정원 같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이 인동 간격을 선정할 때는 고려사항이 있는데, 자, 건축 법규에서처럼 자세히 그 계산하는 식을 배우진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할 사항들은 내 땅의 위도를 하는 이유는 뭐죠? 해가 얼마나 어떻게 지고 어떻게 뜨고 이런 거 갖다가 그 위도에 따라 가지고 태양의 고도가 달라지겠죠. 그 다음 그 땅의 경사, 그 다음 앞에 있는 건물의 높이, 태양의 방위각, 개구부의 높이, 우리 집 창문, 태양의 고도. 자, 이런 것들이 인동 간격을 선정할 때 고려가 되어야 될 사항들입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자, 문제는 딱 한 개만 보겠습니다. 건물의 1조 계획에서 1조권 확보를 위해서 인동 간격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관계없는 것.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한 얘기니까 금방 답이 나오겠죠. 자, 답은 뭐죠? 그렇죠. 일사량이죠. 자, 1조권 확보를 위한 인동 간격을 결정할 때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그 대지, 그 땅의 위도나 태양의 고도, 방위각, 그 다음 경사 방향이나 경사도, 앞에 있는 건물의 높이, 우리 창문의 높이,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된다고 했죠. 근데 일사량은 지금 1조를 얘기하는데 1조랑 일사는 다르다고 했죠. 1조는 햇빛, 일사는 햇볕. 1조는 채광, 일사는 열량이지. 자, 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건축 환경의 2단원 열 환경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건축과 자연환경 1단원에서 기후의 형태, 1조, 일형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단원에서는 1사, 온열 환경 요소, 또 온열 환경 지표, 열의 이동, 단열, 그 다음 결로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금 첫 번째 건축과 자연환경을 배웠고, 이번 열 환경을 배우게 되는데, 이 외에도 환경에서는 공기 환경, 빛 환경, 음 환경, 또 색채 환경 등이 있습니다. 이걸 다 배우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기말고사까지 한번 해보고 또 더 진도를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사. 자, 1사는 저번 시간에 배웠지만 1조와 1사가 다르다고 했죠. 1조는 햇빛이 도달하는 것, 선샤인이라고 하면, 1사는 열량적인 것을 포함한 솔라 레디에이션, 즉 따뜻한 기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1사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H. 자,
자, 킬로칼로리는 열량이죠. 자, 그 다음 제곱미터는 면적이죠. 그 다음 h는 시간이죠. 1시간을 h, 1h라고 하고 1초를 1세크, 1s라고 합니다. 자, 차차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일사의 단위,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의 열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태양광 발전의 원료가 되는 그 단위가 되겠죠. 자, 그럼 네모칸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은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 바로 열 환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일사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건축 일사계획은 시간, 계절, 방위에 따라서 일사열을 취득하는 것은 달라집니다. 또 연중 겨울이든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간에 열 평형을 이루는 게 이상적입니다. 난방기간에는, 즉 겨울철에는 최대의 일사량을 받도록 계획을 하고, 냉방기간에는, 즉 여름철에는 최소의 일사량을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유리한 게 바로 좀 이따 배우겠지만 남향입니다. 자, 일사 조절을 위한 방위계획, 남향이면서 동서가 긴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해가 뜨면, 자, 이쪽이 동쪽이니까 동쪽에서부터 해가 쭉 떠서 이렇게 가면 이 해를 갖다가 요 긴 남향이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이렇게 긴 게 가장 많이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실 이런 부분, 뭐 안방 이런 부분들이 남향 쪽에 있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대가 적선해야 남향집을 얻는다. 그만큼 남향이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자, 근데 남향을 꼭 완전히 할 수 없을 때에도 약간씩 이제 그 남향에서 집을 트게 되는데, 보통 유리한 게 남남동, 남남서, 남동, 남서, 즉 동쪽이 조금씩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남향의 가장 큰 장점은 계절에 상관없이 오전부터 오후까지 일조량이 꾸준히 들어와서 겨울도 따뜻한 거죠. 정남향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오전 9시부터 4시까지 해가 듭니다. 남동향은 남향과 동향의 장점을 다 가질 수가 있는데, 일조량은 남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하지만 낮에, 아침에는 해가 이쪽에 많이 들고 오후엔 적게 들어서 여름엔 시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겨울엔 반대가 되겠죠. 자, 남동향은 평균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남서향은 남향과 서향의 장점을 갖겠죠. 보통 평균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해가 됩니다. 오후에 해가 길게 들기 때문에 남향보다는 겨울에 따뜻합니다. 반면 완전 동향 같은 경우는 일출부터 점심때까지밖에 해가 안 됩니다. 여름엔 해가 안 들어가지고 오후에 시원할 수가 있겠는데, 반면에 겨울엔 추울 수가 있겠죠. 난방비가 더 추가됩니다. 완전 서향은 동향과는 정반대로 정오부터 오후까지만 해가 됩니다. 겨울엔 따뜻하고 여름엔 덥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주택은 보통 서쪽으로 기울어진 방위가 유리합니다.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태양광선에 의한 복사열의 세기를 말하는 일사의 단위로 옳은 것은, 자, 답은 뭐죠? 조금 전에 한 거니까 기억이 나죠? 답은 2번이죠.
일사량은 단위 시간과 단위 면적당 열량, 열량은 킬로칼로리,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 단위 시간은 H가 되겠죠. 단위 면적, 단위 시간당 열량. 자, 1번에 메타퍼세크는 뭐 초당 길이, 그러니까 속도를 얘기하는 거지. 초당 얼마큼의 미터를 갖느냐. 자, 3번 세제곱미터 H,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단위가. 4번 같은 경우에는 메타 제곱 제곱미터 H 도씨 퍼 킬로칼로리, 이건 열 전도 저항을 얘기합니다. 뭐 이 추후에 배우겠지만 이 반대값, 이 역수 킬로칼로리 퍼 제곱미터 H 도씨는 열 전도율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추후에 배울 예정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속도의 단위지. 시간당 몇 킬로를 갖느냐를 얘기하죠.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이 이제 학교에 오면 요 다음 온열 환경 지표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